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당진하고 서산 중간에 있는 대우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 대우만은 80년대 9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낚시터였었는데, 이게 옆에 천수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스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은 낚시인들한테 많이 잊혀진 그런 낚시터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통 보면 해빙 막 되고 나서부터 산란기까지 한 4월 중순 말까지 요 시기에는 굉장히 큰 붕어들이 나오는, 그 큰 붕어들이 연안위로 붙어서 낚시에 잡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 이 대우만 붕어들이 배스가 많아서 이 빵이 굉장히 좋거든요. 최고가 굉장히 높은 경우인데, 그래서 여기 현지 분들은 그런 붕어들을 쟁반처럼 생겼다 그래서 쟁반 붕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좀 그 낮에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오늘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 거로 되어 있는데, 날씨도 흐리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어차피 여기는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40에서 50 정도 낮기 때문에 낮 낚시는 잘 안 되고 밤 낚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또 밤 낚시를 염두에 두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낚싯대만 편성을 하고 좀 휴식을 취하고 기다렸다가 밤에 이따 오늘 밤 낚시하고 내일 아침 낚시를 해보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대 잠든 머리맡에 가만히 앉아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바람이려고 그대 잠든 모습처럼 가만히 앉아 이 밤을 지키는 나는 어둠이려고 멀리서 제가 이 자리한 포인트가 대우만 대산 0번수로입니다. 이 대산수로가 보통 원래 1번부터 5번까지 있었는데, 1번 수로 옆에 이제 조그만 수로, 이거를 0번 수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0번 수로인데, 0번 수로의 초입, 본류에서 물이 들어오는 이 초입부에 앉았습니다. 원래는 저 건너편 건물 쪽에 있는 그쪽에 차대기도 편하고 고기도 잘 나오는데, 그쪽은 이미 다른 분들이 먼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적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한 분이 계신데 양해를 구하고 이쪽에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포인트 여건이 본류에서 이렇게 물꼬리 들어오는, 고기들이 들어오는 그런 길목인데, 건너편에는 부들이 빽빽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도 듬성듬성 부들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긴데, 여기서는 긴데라고 해봐야 한 30대 정도거든요. 수심이 원체 낮습니다. 그래서 28하고 30, 32 이런 거를 이용해서 건너편 부들에 바짝 붙인 것도 있고, 중간에 길목을 노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8, 20, 22, 24 이런 거를 가지고 요 앞쪽에 부들 중간중간 노리는 방식으로 그냥 포인트 여건에 맞게 그런 식으로 대편성을 했는데, 얘가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 유동을 하나도 안 준 거거든요. 이게 4월이 소자입니다. 4월이 소자인데 이게 30cm인데 밑에 슈벨 달아서 이렇게 완전히 밑으로 붙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요것도 10cm, 9cm, 10cm 정도로 짧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거의 한 마디 딱 나올 정도로 완전히 내려야만 겨우찌가 설 정도로 그렇게 수심이 낮습니다. 그래서 요 앞쪽에 18, 20 이런 것들은 한 40cm 정도 수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너편 같은 경우는 48에서 50 정도, 밑에 조금 여유가 남으니까 50cm 이내의 수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수심에서 할 때는 요 4월이 찌를 쓰면 굉장히 편합니다. 요거는 4월이 찌는 스윙도 할 수 있고 직공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윙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이 채비가 이렇게 엉키거든요. 이게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네, 그래서 줄잡이로 위에 줄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 상태로 날아가니까 던지기도 편하고, 낮은 수심에서 낚시할 때는 이렇게 사월이찌와 같은, 이게 사월이 쌍둥이 중에 단찌입니다. 그래서 이 단찌를 가지고 있으면 특히나 이렇게 산란기 때 수심 낮은 곳, 특히나 이 대우만이 올해
물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낚시가 잘 안 되는, 낚시인들이 안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물색이 원체 탁하기 때문에 이 수심에서도 낚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란기 때는 낮은 수심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단찌를 가지고 이렇게 줄잡이로 잡아서, 설사 사거리가 없으면 매거리치도 괜찮습니다. 매거리치도 위에를 잡아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던지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좀 전에 제가 이 수심이 낮아도 지금 물색이 좋아서 이런 곳에는 낚시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물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겨울 해빙기부터 산란기까지 제일 중요한 게 수초와 물색입니다. 근데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수초를 먼저 고르실 텐데, 저는 오히려 물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막 산란을 본격적으로 할 때, 그때는 사실은 무조건 수초를 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산란을 앞두고 있는 상황, 지금 같은 경우는 산란을 앞두고 알짜리를 보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해빙기라든지 그럴 때는 오히려 맨바닥에서 입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물색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서 물색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물색이 맑다는 얘기가 아니라 탁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탁해야 됩니다. 막걸리처럼. 근데 그럼 어떻게 물색이 좋다, 탁하냐, 맑으냐 기준을 정하느냐면, 이렇게 낚시터에 왔을 때 앞쪽에는 어차피 다 보이지만 한 20cm, 30cm만 들어가면 바닥이 안 보이는 상황, 바닥에 돌이나 이런 것들이 수초 상황이 안 보이는 상황, 그 정도 되면 물색이 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몸통이 하얀 찌들, 요 같은 경우 짧은 찌탑이 한 15cm거든요. 근데 한 요만큼 내놓으면 실제로는 한 13cm, 15cm 정도의 물 속에 요 몸통이 있는데, 물이 맑은 곳에서는 이 하얀 몸통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색이 탁한 곳, 이런 곳에서는 이 몸통이 안 보이거든요. 몸통이 보이는 곳이라면 최소한 1m 이상 수심에서 낚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몸통이 안 보이는 그런 탁한 경우라면 이렇게 찌만 설 수 있는 수심 한 40cm 이상만 되면 낚시를 하셔도 됩니다. 보통 자연지에서 집어지게 될 때 저는 신장떡밥 위주로, 신장떡밥 200cc에 아쿠아틱 어분 200cc, 그 다음에 보리 100cc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토종붕어 나오면 좀 큰 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장떡밥을 300cc를 넣고 어분과 보리를 각각 100cc 넣는 방식으로, 그래서 500cc를 넣고 물을 200cc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장떡밥을 먼저 3컵을 넣고요. 자, 어분 1컵, 보리 1컵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어주고 물은 200cc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루텐인데요. 저는 양어장 중국붕어 낚시를 할 때는 다이와 삼합을 씁니다. 다이와 삼합을 쓰고, 이게 토종붕어 낚시, 자연지에서 토종붕어 낚시를 할 때는 이 다이와 삼합에 요거 3번 딸기 그루텐을 하나를 섞어서 물을 좀 많이 넣고 많이 치대서 오래 붙어 있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요거를 안 넣고 다이와 삼합만 갠다면 원래 숭구를 쏟고 50cc에 오사츠 킴에 25, 25 이렇게 해서 100cc를 만드는데, 지금 제가 여긴 자연지라서 이 딸기 그루텐을 한 봉을 넣을 겁니다. 근데 이 딸기 그루텐과 요 숭구루 쏟고가 거의 성분이 같습니다. 같은 딸기거든요. 그래서 이 딸기 그루텐을 섞을 때는 요 순서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오사츠 그루텐을 50cc를 넣고 숭구루 쏟고와 키메 그루텐을 25cc만 넣고, 그 다음에 요 한 봉이, 여기 3봉이 들어가 있는데 요 한 봉이 한 90cc, 100cc 가까이 되거든요. 요거를 넣어서 그러면 한 190cc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은 200cc를 넣어도 되고 225cc 정도를 넣어도 됩니다. 아주 무르게 쓰시는 분들은 250을 넣어도 되고요. 저는 조금 무르게 225cc를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배합을 해 보겠습니다. 오사츠 50cc에 숭굴루 쏟고 25cc, 그 다음에 키메 그루텐 25cc요.
여기에 마르키 3번 딸기 그루텐을 한 봉을 넣는 방식으로 좀 저어주고요. 100cc 컵으로 2개를 넣고요. 25cc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빠르게 저어서 물이 스며들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는 이렇게 흐를 정도로 죽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조금 놔두면 물을 흡수하거든요. 5분 정도 놔두면. 그 상태에서 이제 전체를 막 주물러줘도 되고 아니면 반 정도를 떼가지고 여러 번 주물러서, 그렇게 되면 물을 많이 넣기 때문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입질을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3번 그루텐 같은 경우가 특히나 그 그루텐 섬유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늘에 오래 잔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1시간이 지나도 입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루텐을 치대는 방법은 이렇게 떡 주무르듯이 이렇게 개주면서 이렇게 덮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눌러줘서 공기도 빼내고 주물러주면 되는데, 팔이 아플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한 50에서 한 100번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많이 할수록 이게 잔분감이 좋아서 바늘에 오래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팔이 아플 때까지 치댄다. 그럼 뭐 이게 이렇게 하기가 힘들면 이게 반 정도 떼가지고 이 손에 이렇게 물을 묻혀주고요. 이 손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집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포개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어두워질 때가 됐으니까 전자케미로 바꿔서 밤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전자케미는 지금 이 편안케미가 2가지 색상이거든요. 녹색하고 오렌지가 있는데, 보통은 뭐 저도 녹색을 많이 씁니다. 근데 녹색은 장점이 굉장히 불빛이 밝고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한 4일 밤낚시 할 정도로 오래 가는데, 이게 단점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심이 아주 낮은 곳이라든지 물이 맑은 곳에서는 또 이렇게 다대편성했을 때 전부 다 그렇게 불을 밝혀 놓으면 고기 조금 경계심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오렌지색, 요거는 그 녹색에 비해서 불빛이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눈이 안 부시고 그 다음에 아주 밝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수심이나 물 맑은 곳에서 할 때는 붕어의 경계심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 전부 다 오렌지색을 뽑아서 밤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전자 편안케미하고 당산 아케미 무게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당산 아케미가 0.18, 편안케미가 0.19거든요. 이 표지에는 0.2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른 거하고 혼용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는 0.19입니다. 그래서 0.01g, 거의 찌타 한 마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낫케미 쓰시다가 낫케미 빼서 바로 그냥 요 편안케미로 바꿔주고, 만약에 찌를 낮에 한 2마디 이렇게 내놓고 썼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려서 요 정도로 줄여주시면, 한 마디 정도 내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요만큼 내놓고 썼다면 찌 내릴 필요도 없이 그대로 그냥 밤낚시 하셔도 됩니다. 첫 수가 나왔습니다. 수심이 낮다 보니까 뜰채로 떴는데 속까지 퍼졌네요. 아이고, 고기가 진흙에 묻혀갖고 좀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우만 붕어가 이쁜데 진흙으로 완전히 목욕을 해가지고 좀 씻겼습니다. 쳤습니다. 대우만 붕어 이쁘죠? 사람들이 이게 빵이 좋아서 쟁반붕어라고 하는데 이것도 빵이 아주 좋습니다. 거의 32 가까이 되는 월척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이게 영번수로의 본류에서 막 들어오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심이 낮고 이렇게 지류는 특히나 이게 수문이 없는, 이게 지류가 수문이 있는 수문형 수로가 있고 수문이 없는 오픈형 수로가 있는데, 여긴 수문이 없기 때문에 오픈형 수로입니다. 네, 오픈형 수로에 이렇게 수심이 낮은 곳은 대부분 낮에 되면 고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저녁 요 시간에 들어와서 회로 하다가 새벽 되면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요 시간 정도, 해 떨어지고 막 요 시간 정도가 고기가 들어올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기가 들어오는 시간, 초저녁과 나가는 시간은 저 안쪽보다도 이쪽이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두워지자마자 한 마리가 나오네요. 지금 대우만 첫수 월척붕어입니다.